네, 반갑습니다. 동학수쌤입니다. 오늘은 시수 전체에서 미분 불가능한 연소함수가 존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절대값 x 같은 것은 0 제외하고는 다 미분 가능한데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잖아요. 연결돼 있지만 시수 전체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그러면서 전체에서는 연결이 되도록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 이 함수는 사실 어찌 보면 최근에 발견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수 전체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존재를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hi x를 절대값 x로 두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일단 제한해서 두고 난 뒤에 이 녀석이 주기가 2가 되도록 계속 반복을 시켜서 확장함수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이 정수 부분 제외하고는 또 미분 가능한 상태라서 얘가 시수 전체에서 미분 불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ST에 대해서 S랑 T가 다르게 되면 이 기울기 자체에서 봤을 때 끼케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결국 1보다 각관을 잡게 되어서 이 분모에 있는 S 빼기 T의 절대값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유명한 립시츠 함수가 됩니다. 립시츠 함수. 그래서 얘를 빨간색 스타라고 하고 립시츠 함수는 항상 연속을 보장합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평등 연속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hi x는 치역이 0, 1 폐구간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제 어떤 함수를 좀 새로 만들 텐데 함수열을 하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4분의 3의 n제곱에 파이 4n제곱 x라는 함수를 두고 오겠습니다. 그럼 일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값을 두면 어차피 파이가 지금 치역이 1 끼케야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고 얘를 mn 수열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명한 판정법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급수로 따졌을 때 오른쪽에 있는 mn은 즉 4분의 3 n제곱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기하급수, 등비급수로서 일단 수렴성을 보장받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함수열은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 m 판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 급수 자체도 역시나 어떤 실수 전체에서 어떤 극한함수 fx로 평등 수렴 혹은 균등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리입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각 함수열이 지금 각각 n마다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분합 함수열 역시도 연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연속성의 극한함수는 연속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 수렴할 때 엄청 유명한 정리고 그래서 이걸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함수 fx가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수꼴로 표현된 함수열의 급수를 함수한 급수를 이 어떠한 fx로 둘 겁니다. 그래서 R 전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어떤 점 x에서도 이제는 미분 불가능함을 보이고 싶습니다. 즉, 이 지금 파란색 박스로 친 부분이 우리가 찾은 연속함수면서 시수 전체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어렵게 생겼죠? 자, 그래서 먼저 실수에서 하나를 고정을 하고 x로 그 다음에 자연수로 m을 하나 고정을 해가지고 일단 델타 m이라는 어떤 수열을 하나 만들 건데요. 복잡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는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4의 m제곱에 절대값 델타 m을 해버리면 절대값을 씌워도 4의 마이너스 m승은 양수이기 때문에 4의 m승과 약분이 되면서 1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만 되기 때문에 즉 거리가 이제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4의 m제곱 x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4의 m제곱 델타 m만큼 거리가 떨어지는 사이에 반드시 정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거리가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걸 투스타라고 하고 나중에 좀 써먹을게요. 5번하고 6번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4m제곱 x라는 수가 6에 좀 더 가까이 붙었다면은 그 델타 m이 붙은 4m제곱 델타 m은 분명히 거리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왼쪽으로 가더라 해도 가까운 쪽에서 피해가서 이 사이에 정수가 안 들어가도록 이 파란색 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델타 m이라는 이 수열이 분명히 눈으로 봐도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런데 이 델타 m분의 평균 변화율이죠. fx 플러스 델타 m 빼기 fx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밝혀가지고 수열극한 판정법으로 미분 불가능함을 밝히겠습니다. 즉 미분 개수가 모든 x에 대해서 고정된 x에 대해서 없음을 밝히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Rn이라는 수열을 델타 m에 파이 4n제곱 x 플러스 델타 m 빼기 파이 4nx라고 두겠습니다. 지금 너무 황당한 수열인데 일단 그냥 한번 저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n이 고정된 n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 4의 n제곱 델타 m이라는 것은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m승이 있으니까 지수법칙 쓰게 되면 n이 n보다 크게 되고 2분의 1을 나눈다 하더라도 이 수는 분명히 정수 포함해서 짝수인데 지금 이 phi 함수는 우리가 주기 2가 되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자에 있는 RNA 분자에 있는 형태의 값이 서로 짝수만큼 이동이 됐기 때문에 값이 같습니다. 함수값이. 따라서 분자 자체가 0이 되고 따라서 Rn 수열은 0이 됩니다. 즉 n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Rn은 일단 이렇게 두었을 때 0이 되는 수열입니다. 이제 m이 n보다 작을 때 한번 살펴보면 일단 Rn의 절대값을 생각해보면 이 녀석의 형태죠. 그런데 아까 스타에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분 있죠. 파이의 s 빼기 파이 t는 이미 st에 대해서 s 빼기 t 안에 거 빼기의 절대값보다는 분명히 같거나 작다고 했습니다. 해서 두 번째 m이 n보다 n이 작을 때는 이 파이 s 빼기 파이 t가 s 빼기 t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이 상태의 분자에 이 빨간 스타를 쓰게 되면은 결국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만 서로 빼주면 다 날아가고 4의 n제곱의 델타 m만 남게 되죠. 따라서 델타 m이 약분돼서 그리고 양수기 때문에 4의 n제곱이 됩니다. 즉 n보다 n이 작을 때는 Rn의 절대값은 4의 n제곱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n과 m이 같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투스타를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4의 m제곱 x하고 4의 m제곱에서 그 4의 m제곱 델타 m만큼 이동된 부분 사이에 정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좀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정의된 RM의 형태를 살펴볼 건데 이 파이의 그래프가 분명히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 정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수가 존재한다면은 뭐 2분의 1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수가 없을 때는 끼케야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Rn이라는 수열에다가 n짜리에 m을 이렇게 넣어주면 전부 다 m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우리가 지금 기울기 정의를 좀 쓰게 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라서 1입니다. 근데 Rn과 비교해보면 4의 m제곱이 지금 분모에 하나 더 추가되는 상태죠. 평균 변화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4의 m제곱을 오른쪽 위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결국 어떤 결론 낼 수 있냐면 결국 이 녀석이 M의 절대값이라는 얘기고 올라가니까 4의 m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Rn이라는 수열을 저렇게 잡았을 때 첫 번째 케이스 m보다 n이 클 때는 Rn이라는 수열은 0이고 m보다 n이 작을 때는 Rn의 절대값은 4의 n제곱보다 같거나 작고 n과 m이 같을 때는 Rm 수열의 절대값은 4의 m제곱과 똑같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우선 델타 m이라는 이 수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m승 얘는 m이 인피니트로 가게 되면 분명히 0으로 가는 수열 맞죠? 그렇지만 지금 델타 m분의 fx 플러스 델타 m 빼기 fx라는 극한 수열입니다. 극한을 품는 수열. 근데 fx를 잠깐만 우리 다시 소환해보면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러면 그 파란색 그 줄 보듯이 x 플러스 델타 m을 x에 넣고 빼기 x를 넣고 급수를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델타 m을 스칼라 곱으로 안에 넣어주면 결국 아까 Rn이라는 수를 이렇다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형태는 그냥 깔끔하게 급수 n부터 0부터 인피니트까지 4분의 3 n제곱의 Rn이라는 녀석으로 그냥 대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앞서 1번 성질로부터 m보다 n이 클 때는 Rn이란 건 0이 되고, 따라서 그 m까지가 지금 필요가 한 거고, m 이후의 n에 대해서는 사실 전부 다 0이라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합으로 바꿀 수가 있고, 우리 일반항 쪼개듯이 n번째랑 그 다음 n-1까지를 따로 좀 쪼개겠습니다. 시그마 정의대로. 그래서 n번째만 따로 일반항을 뺐고 n-1까지를 잡았고, 이 녀석 상태에서 역삼각분식을 씁니다. 삼각분식의 역인데요, 그 절대값을 서로 다 쪼개가지고 마이너스를 주면 반드시 같거나 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어차피 양수라서 4분의 3 m제곱 그냥 날리고, 그러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급수의 안에 있는 형태도 안에만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우리 뭐였냐면, 그 세 번째가 m과 n이 같을 때였죠. 맞습니까? m과 n이 같을 때는 아래 m제곱이 4의 m제곱이 똑같았어요. 다시 한번 더 보면 3번 보이죠? 3번. 아래 m제곱의 절대값이 아래 m의 절대값이 4의 m이라 했으니까 4의 m제곱이 했으니까 이렇게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썼고, 이 녀석은 이제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n이 m보다 작을 때는 Rn의 절대값이 4의 n제곱보다 같거나 작됐거든요. 근데 이 녀석에 마이너스를 달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지금 Rn 절대값이 마이너스 4의 n승보다는 같거나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등호 이렇게 잡히고, 이제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일단 4의 n제곱 날려주고, 이 항수가 m개고 공비가 3이고 초항 1인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게 되면은 3 빼기 1에 초항 1에 3m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2분의 1에 3m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m을 인피니트로 보냈을 때 이 안에 있는 녀석 바운딩 되는 부분이 인피니트로 뜨는 거죠. as m이 인피니트로 갈 때. 그러면 저 위에 지금 부등호 따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절대값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역시나 인피니트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이제 하고 증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산 비교에 의해 가지고 이 델타 m이라는 수열을 갖고 있는 이 녀석의 절대값의 극한은 인피니트로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 an이 수렴하면 절대 수렴, 절대값은 반드시 수렴하는데, 이 녀석의 대우명제, 즉 절대값이 인피니트로 혹은 발산을 하게 되면은 알맹이인 an이 발산한다. 즉 이 안에 있는 알맹이 역시도 이제 발산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극한의 수열 판정법으로부터 h로 이제 바꿔버려가지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의 극한값은 수열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즉 발산에서 미분계수 f'x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x는 우리가 임의로 고정을 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파란색 박스인 이 급수 형태, 함수한 급수는 즉 4분의 3의 n제곱의 파이 주기 2짜리인 절대값 함수, 4의 n제곱 x라는 그 0부터 무한대까지 나가는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연속이지만 실수 전체에서 각각 연속이 되지만, 그죠? 어느 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최근에 이제 찾았던 내용입니다. 좀 어려웠죠? 그래도 한 번쯤은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새벽까지 한번 찍어보는 상황입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